책과 어우러지는 삶을 사랑하시는 행복한 독서 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볼 책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국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해밍웨이는 무기여 자릿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와 같은 뛰어난 작품으로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잃어버린 세대에 속하는 스콧 피츠제럴드, 윌리엄 포크너와 더불어 러스트 제너레이션 3인방에 속하면서 후배 문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대체로 극기주의, 허무주의, 하드보일드 스타일과 강인한 남성상 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늦은 밤에 방송되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이미 프로야구 선수에서 은퇴한 40대 선수들로 구성된 최강 몬스터즈라는 이름의 팀이 매주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프로팀과도 게임을 하고 승률 70%가 안되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조건으로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수로서 체력적으로나 기량적인 면에서 이미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현역팀을 상대로 힘겹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은 사뭇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며칠 전 월요일 게임에서는 고등학교 팀과 겨루어 선제점을 빼앗기고 어렵게 동점을 이룬 후 다시 역전당할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승리를 챙긴 김성근 감독의 인터뷰가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졌다가 다시 상승한 거다. 그게 인생이고 야구다.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내일은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강한 팀이 된다. 80이 넘은 노장이 평생 야구라는 스포츠를 해오면서 터득한 인생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작품으로 노인과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거친 바다를 향한 사람들 각자의 항해이고 이 항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 그럼 노인과 바다가 전해주는 삶의 지혜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미국 본토와 멕시코, 쿠바로 둘러싸여 큰 호를 이루는 멕시코만 지도입니다. 평생 바다 낚시를 하며 살아온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현재 쿠바 하바나 항구 인근 오두막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무려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쇠하고 고기를 잡는 민첩한 요령도 많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허탕만 친 지난 84일 중에서 40일이 지나자 노인을 돕던 마놀린이라는 소년의 부모는 이제부터는 산티아고 노인의 배를 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듭된 불운 속에서도 노인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년도 노인과 고기잡이를 나갈 수는 없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진 노인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미끼로 쓸 정어리를 갖다 주기도 하고 노인이 좋아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야구 선수가 조 디마지오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최강야구를 언급한 이유도 바로 이 작품 노인과 바다에서도 야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난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구나. 듣자하니 그 사람 아버지가 어부였다지. 우리만큼 가난했을 테니 우리 마음을 알아줄지도 몰라. 노인이 말했다. 시슬러 선수의 아버지는 가난했던 적이 없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저만 할 때 벌써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잖아요. 나는 너만 했을 때 아프리카행 범선의 거대한 가로도 앞에 서 있었지. 저녁이면 해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곤 했단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자 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자는 노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읽혀집니다. 눈부시고 찬란한 청춘의 시기 말입니다. 다음날 노인은 마놀린의 도움을 받아 출항 준비를 합니다. 홀로 바다로 나간 노인은 문득 눈에 보이는 갈매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감상해 적기도 합니다. 먹이를 찾아 그리 날아다니는데도
늘 헛수고만 하는 어두운 빛의 작고 가냘픈 제비 갈매기는 특히나 더 가여웠다. 도둑갈매기나 덩치 크고 힘센 종은 차치하고라도 어쩌면 저 새들의 삶이 우리 인간보다 더 고된지도 몰라. 노인은 생각했다. 바다가 성나서 거친 파도가 삼켜버리면 어쩌려고 새는 이다지도 연약하고도 가냘프게 만들어졌을까. 바다는 인심 좋고 대단히 아름답지. 하지만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또 모질어지기 일쑤니 가냘프게 슬픈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다 물속에 고개를 받고 사냥을 해야 하는 저 새들은 이런 바다에서 살긴 너무 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어. 노인은 깊은 바다에 자리를 잡고 마놀린이 준 조그마한 다랑어와 전갱이를 미끼로 단 낚싯줄을 들이웠습니다. 낚싯줄을 정확하게 들이우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낚싯줄을 정확하게 내린다 이 말씀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더 이상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 모양이지. 하지만 누가 알아. 어쩌면 오늘일지 몰라. 하루하루가 새로운 법 아닌가? 운이 따라준다면 나쁠 것 없지. 하지만 나는 정확하려고 더 애쓰겠어. 그래야 운이 찾아왔을 때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겠나? 그렇게 낚싯줄을 들이우고 뱃전에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있을 때 갑자기 낚싯대 하나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오랜 경험을 통해 아주 큰 놈이 걸려들었음을 알았습니다. 물고기는 거대한 청새치였습니다. 하지만 미끼를 문 물고기를 안전하게 잡아올리기에는 놈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때부터 노인과 물고기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노인은 마놀린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낚싯줄을 당겼다 풀었다 하며 놈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해가 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지자 노인은 힘이 빠지고 설상가상으로 낚싯줄을 쥐고 있던 왼손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노인은 뱃전에 버틴 채로 놈의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루가 지납니다. 다음날 아침 밤을 꼬박 새운 노인의 눈앞에 거대한 크기의 청새치가 몸을 드러내고 노인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듯한 위세를 과시합니다. 정오를 지나자 쥐가 났던 왼손이 풀리지만 청새치의 기세는 수그러들 줄 몰랐습니다. 노인은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청새치에게 형제에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문득 노인은 낚싯바늘에 걸린 큰 물고기가 가여워지기 시작했다. 굉장하면서도 별나기 쫙 없는 놈 같으니 도대체 몇 살이나 먹은 놈일까? 노인은 생각했다. 저리 힘좋고 하는 짓도 별난 물고기는 잡아본 적이 없었어. 무턱대고 뛰어오르지 않는 걸 보면 보통 영리한 놈이 아니야. 뛰어오르거나 성미대로 날뛰면 날 뭉개고도 남을 탈이지. 필시 전에도 낚싯바늘에 숱하게 걸려봐서 싸움을 이리 풀어가야 한다고 배운 게지. 저를 상대하는 이가 기껏 한 사람에 그것도 노인네란 사실은 알 턱이 없을 테고 도대체 얼마나 큰 놈일까. 살이 통통하면 시장에서 몸값이 꽤 나갈 거야. 저놈이 사내답게 미끼를 물고 사내답게 힘을 쓰고 있는 것 좀 봐. 이리 싸우면서도 당황하는 기색이란 없지 않나? 내 놈은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면 나처럼 절박할 따름인 게냐? 저녁이 되자 청새치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사투를 위해 눈을 붙이기로 하고 낚싯줄을 몸에 두른 채로 새벽잠을 자다가 다시 용투림하는 청새치의 몸부림에 잠이 깹니다. 셋째 날 해가 떠오르자 청새치는 노인의 배 주변을 선회합니다. 노인은 낚싯줄을 서서히 끌어당겨 작살로 청새치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드디어 엄청난 크기의 청새치를 잡은 노인은 물고기를 배 옆구리에 묶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시련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죽은 청새치의 살을 파먹으면서 다시 노인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노인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배 안에 있는 온갖 도구를 이용해 상어떼들을 쫓아보았지만 결국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청새치의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것은 앙상한 뼈대뿐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친 노인은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거대한 청새치 잔해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노인은 젊은 날 아프리카 해안에서 보았던 사자꿈을 꾸면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길 위쪽 오두막에서 노인은 다시 잠을 자고 있었다. 여전히 얼굴을 묻고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소년이 곁에 앉아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고 있었다.